300년간의 쓰레기 전쟁 후 인류는 만물에 굴복했고 모두 몸에 번호가 새겨졌습니다. 만약 그 숫자가 0이 되면 만물은 그들을 심연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치 희나의 어머니가 그녀의 눈앞에서 끌려간 것처럼 그녀의 유언은 희나에게 어둠의 구슬을 가지고 전설의 에이스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5년간 세계를 여행한 후 리히트가 그녀 앞에 나타났고 다른 소녀들은 그를 괴짜라고 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그녀의 닭다리 좀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발로 차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천상의 맛을 느껴보고 싶어하며 계속해서 그녀를 쫓아왔습니다. 닭고기 꼬치를 들고 있었지만 나무에 부딪히는 바람에 이야기의 진짜 줄거리가 전개될 수 있었어요. 그 에미레프는 희나가 겪은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을 나나라고 소개합니다. 음식을 주면서 나나는 희나가 고향에서 멀리 여행 온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희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밝히며 어머니가 자신에게서 왜 빼앗겼는지 이유를 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나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며 이 세계의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는 번호가 새겨져 있고 숫자가 낮은 사람은 숫자가 높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숫자는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나에게 있어 거대한 대포에 새겨진 77이라는 숫자는 손님이 자신의 음식이 맛있다고 말한 횟수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손님이 음식이 끔찍하다고 말할 때마다 숫자가 줄어들고 0이 되면 모든 것을 밑바닥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규칙을 알게 된 희나는 자신의 숫자가 걸어온 거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녀는 44만 1천 마일을 여행했죠. 리히트는 그 숫자를 깊이 연구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마치자 얼굴에 하얀 별을 단 전설의 에이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희나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 수상한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사무실 안에서 희나는 자신이 그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려 애썼지만 그 남자는 그녀의 사망자 수를 보고 싶어하며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나는 그의 유치한 말장난을 싫어해서 어머니가 준 신비로운 구슬을 그에게 보여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것을 보자마자 에이스는 그녀가 앉아있던 소파를 즉시 베며 전설의 투표용지를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하려 했고 자신의 번호를 보여주며 숫자가 낮은 사람은 숫자가 높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하려고 했고 자신의 번호를 보여주면서 숫자가 더 낮은 사람들은 숫자가 더 높은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는 그녀를 방 밖으로 밀어내고 군대 신분을 이용해서 그녀를 스타스테이크, 즉 목숨을 건 결투에 강제로 참여시켜 그녀를 이기고 그녀의 목숨수를 빼앗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에이스인 척했다고 밝히며 모든 것이 그녀를 땅속으로 빨아들이기 전에 투표권을 내놓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리히트가 나타나 그녀를 구하며 이 결투에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말합니다. 군 지휘관은 그의 음수 카운트를 보고 이 시합이 농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맹렬한 공격으로 그를 향해 휘둘러 그를 뒤로 날려버립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눈치챕니다. 음수 스타 카운트를 가진 사람이 보내지지 않네코는 불가능합니다. 그 심연 속에서 그가 전설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순식간에 검에서 사라지며 희나의 어머니를 찾는 5년간의 여정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의 계급을 회복하여 말이죠. 검을 뽑는 순간 그가 검 속에 흰 별을 숨기고 있었고 그가 바로 그녀가 찾던 전설의 에이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찾던 전설의 에이스였던 것입니다. 모든 적들이 리히트를 향해 검을 휘두르지만 그들이 다가가기 전에 그는 사라지고 그들의 발밑이 흔들립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돌진하여 전장을 초토화시킨 후 상대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립니다. 그의 발걸음에서 나온 바람에 그 남자는 벽에 부딪힙니다. 리히트는 계속 그를 괴롭히다가 결국 희나의 번호를 돌려받습니다. 상대는 다시 균형을 잡으려 하며 일제히 검을 휘두릅니다. 리히트를 향해 쏟아지는 검격이지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너무 느리다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속도로 리히트는 상대에게 다가가 공중에서 그를 공격합니다. 나나는 한 노인에게 리히트가 부정적인 숫자를 가지게 된 이유는 수많은 거절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하늘로 뛰어오르고 희나는 눈을 뜨며 이 나라에
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찾던 진정한 에이스라고 믿고 아직도 배가 고프냐고 물으며 저녁을 사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히트는 그에게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저 그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돌아오면 음식을 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리히트는 그녀를 지키고 돌아와 함께 식사하겠다고 약속하며 떨어지는 별처럼 땅으로 뛰어듭니다. 결투에서 승리한 후 모든 것이 그를 둘러싸고 그의 번호를 빼앗으려 하고 희나의 다리를 잡고 억지로 벌려 그녀의 숫자를 늘리려 합니다. 리히트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가 무사한 것을 보고 기뻐하며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남자를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에 울고 있습니다. 리히트는 자신을 지켜보는 병사들을 알아채고 표정을 바꾸며 그녀에게서 구체를 훔친다. 그의 성격이 변하고 그는 이 돈으로 드디어 페라리를 살 여유가 생겼으니 더 이상 못생긴 여자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의 여자친구 수는 5,700명이니 그가 바람둥이라는 걸 눈치챘어야 했다. 하지만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겠다며 기념품으로 오래된 장난감을 던져준다. 희나는 그가 이렇게 대할 거라면 엄마가 왜 에이스를 찾으라고 했는지 의아해한다. 하지만 리히트는 에이스는 여러 명이고 자신이 그녀가 찾던 에이스가 아니라고 밝힌다. 대신 뭔가를 주겠다며 추억의 물건으로 오래된 장난감을 던져준다. 희나는 그가 이렇게 대할 거라면 어머니가 왜 에이스를 찾으라고 했는지 의아해한다. 하지만 리히트는 에이스는 여러 명이고 자신이 그녀가 찾던 에이스가 아니라고 밝힌다. 해가 지며 희나는 마을로 돌아가고 나나는 희나와 리히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눈물을 터뜨립니다. 리히트는 희나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을 가져갔고 나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합니다. 나나는 장난감을 보며 무게가 이상함을 느끼고 희나에게 조금만 더 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장난감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폭발하고 그 안에서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투표용지를 소지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최악의 범죄이며 나나는 리히트가 희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는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나는 그를 따라잡으려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용지를 훔쳐서 국가를 탈출하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차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리히트는 마부에게 계속 가라고 말했습니다. 희나는 평생 그를 찾아 헤맸다며 그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합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이 차가운 세상에 다른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특히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매일 밤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몇 년 동안 외로움을 느끼며 여행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이렇게 외로울까봐 두려웠지만 마침내 만났을 때 그와 나나 덕분에 그녀는 인생 처음으로 다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모든 웃는 순간들을 그와 함께 나누고 싶어 했고 그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미워라고 소리쳤고 그의 호감도는 천으로 떨어졌습니다. 해가 진 후 한 군인이 나타나 그녀가 아직도 그 투표용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그가 찾던 에이스 이 나라에서 가장 수배 중인 인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린이라는 소녀가 수배 중인 리히트의 소식을 알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마을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도운 횟수에 따라 그녀의 수치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두 가지 특별한 일이 더 있습니다. 그녀의 미니스커트와 제 너무 큰 고양이가 일어섭니다. 키엘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왜 그들이 심각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수치가 증가하는지 궁금해하며 그래서 그녀에게 수배된 범죄자를 찾는 것과 같은 생산적인 일을 하러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녀는 그런 바보 같은 가면을 쓴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남자를 보고 즉시 그의 가면을 벗기려고 합니다. 푸딩맨은 이 가면이 리히트의 가면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제부터 바꿔왔기 때문이죠. 리는 그가 옳다는 것을 깨닫고 사과하지만 그녀가 가기 전에 푸딩맨은 자신이 너무 못생겨서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1000명의 여자들에게 차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죽기 전에 단 한 번의 데이트를 하는 것이기에 키엘은 이 남자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 키엘의 카운트가 실제로 한 번은 늘어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녀는 푸딩보이에게 손을 내밀어 보이고 그녀의 카운트는 즉시 증가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함께 술을 마시고 결국 위험한 다리에 오르지만 키엘은 그냥 건너가라고 격려합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지만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리히트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고 급히 상황을 이용하려 합니다. 켈이 이 세상 최고의 조력자임을 알아채고 리히트는 자신의 긴 가지를 두 멜론 사이에 끼워 넣지만 린 밑에 통나무가 부러지고 리히트는 간신히 린을 구합니다. 린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침내 꿈꿔왔던 악마 사냥꾼 대장장이를 만났음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일 후에 린은 데이트를 끝낼지 고민하지만 푸딩맨이 마지막 데이트가 되는 걸 원치 않아 울기 시작하자 키엘은 린에게 용기를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무릎 베개를 주세요. 그녀의 수치는 다시 한번 순식간에 올라가지만 키엘은 아직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최고의 기가 챗 조력자이기에 리히트에게 그녀의 허벅지를 더듬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순위는 키엘이 절정에 달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인생 최고의 절정을 경험한 후 키엘은 그녀가 정말로 골칫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 앞의 남자가 그들이 찾던 수배범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음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가 수배 전단의 인물처럼 투표용지 소지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의 신원을 밝히지만 리히트는 그녀의 검을 빼앗습니다. 그녀의 둥근 방패를 관통할 다른 종류의 검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린은 애니 허벅지의 힘을 사용하여 그를 거의 존재하지 않게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수많은 발차기 후에 키엘은 그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밝히며 그녀가 발차기를 시도할 때마다 그녀의 플로다머가 베개 방어력을 제공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발차기에 한 번도 긁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리히트는 그녀가 이미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를 만난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기가 찬 픽업 라인이야. 린은 범죄자와 함께 살 수 없어도 주특갑자고 말하지만 적어도 셋을 낳고 그와 함께 좋은 아버지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난 리히트는 우유를 사러 가기로 하고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준 키엘을 위해 푸딩을 남겨두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계획을 발설했다고 말하고 린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른다. 한편 희나는 나나의 가게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지만 중이가 테이블 하나에 나타나 리히트의 위치를 묻는다. 그녀는 자신은 밀고자가 아니라고 말하자 그는 그녀를 제압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다시 한번 묻는다. 중이는 일어서며 자신의 병사들에게 말한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한다. 서쪽으로 향해 그녀의 가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자네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희나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지 궁금해했고 나나는 그것이 투표용지의 힘이며 중이가 그중 하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린의 마을로 돌아온 린은 리히트를 잡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절대 짧은 치마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한 남자가 그녀를 돕겠다고 나섭니다. 그들은 식료품점을 지나 계속 달리고 소녀는 모두보다 빠르게 달려 물을 팔려고 하지만 린이 남자친구와 다투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쫓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쫓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혐의를 부인하려 하자 리히트는 의아해합니다. 만약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왜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줬을까 하고 말이죠. 혼란 속에서 리히트는 그녀 위로 도망칩니다. 마을 반대편에서 희나는 경찰들이 리히트를 찾기 전에 나나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지만 나나는 마차를 수리하기 전에는 여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배 중인 범죄자가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리히트는 이 마을이 너무 평화로운 것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모두가 린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머니는 린에게 자신의 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애원하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자라서 린처럼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자라서 린처럼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빵집 주인이 아이가 또 빵을 훔치려 했다며 소리치며 달려오지만 린은 아이를 감싸며 봉사활동을 시키겠다고 말하고 빵집 주인에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다음에 배고프면 자신이 챙겨주겠다고 아이에게 약속하고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은 모두 린에게 마사지를 받고 싶어 하지만
리는 실수로 돌아가는 길에 인형을 밟고는 고치려고 합니다. 필은 푸딩 씨가 도망치기 전에 찾으라고 말하지만 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리히트는 마침내 이 마을의 평화의 근원을 깨닫고 뛰어내려 인형을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인형을 여자아이에게 건네주며 고쳤다. 그들이 계속 그를 쫓는 동안 리히트는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린을 땅에서 솟아나는 쇠꼬챙이로부터 보호하려 했다. 지휘관이 나타나 여자아이의 장난감을 밟았지만 필이 서둘러 그에게 인사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린은 리히트의 안부를 너무 걱정했다. 병사들이 그녀를 원으로 둘러쌌고 제일 중위가 다시 찌르기 전에 리히트에게 죽은 척하는 연기를 그만두라고 말했다. 정체가 발각되자 그는 푸딩 복장을 벗고 린은 그의 잘생긴 모습을 보고 절정에 달했다. 그들은 그를 향해 덤벼들지만 그는 모든 공격을 피했지만 그는 린이 총격전에 휘말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으며 칼로 모든 병사들을 날려버립니다. 제일이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리히트는 함부로 다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린이 가로막으려 하지만 제일은 그녀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낭송하라고 명령하고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우리에게 쇼의 규칙에 대해 알려줍니다. 투표용지는 사람이 그것을 잡으면 활성화되는 신비한 능력을 담고 있으며 군대만이 합법적으로 그것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히트는 이것은 쉬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5,700 카운트의 투모이 치우모 웅리식 전체의 사람은 카운트가 900명이나 되니까 그는 자일에게 도망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자일은 능력을 사용하고 모시 땅에서 솟아 리치를 공격합니다. 그는 벽을 타고 도망치면서 공격을 피하려 하지만 철못이 그의 경로를 막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릭는 순식간에 사라지며 눈부신 속도로 자일 주위를 움직입니다. 릭은 이 기회를 이용해 점프하여 도망칩니다. 하지만 자일이 더 빨리 점프하며 철기둥으로 그를 짓누릅니다. 릭드는 그가 이렇게 강하다는 사실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자일이 더 높은 숫자를 숨기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일은 자신의 유죄 판결 악을 자신의 손으로 응징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강철 기둥들이 그들을 애워싸기 시작하고 그는 자신의 진짜 번호를 밝힙니다. 너리 기안조. 리히트는 큰일 났다는 것을 깨닫고 제일은 다시 한번 철권을 휘두르려 합니다. 하지만 리히트는 간신히 막아냅니다. 리는 그를 구하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너무 컸습니다. 리히트가 거대한 주먹을 막아내려 애쓰는 동안 작은 주먹 하나가 옆에서 그의 몸통을 짓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균형을 되찾고 이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속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일에게 너무 느렸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리히트의 검을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무기 없이 제일은 그의 맨손 전투 기술로 스파링을 준비하지만 리히트가 자신과 같은 자세를 취한 것을 알아챕니다. 제일은 기회를 포착하여 그를 옆으로 차서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검이 마침내 그의 손에 들어왔지만 그는 이미 너무 느리다며 리히트에게 다시 던져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리히트는 자기 어머니가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모욕을 당한 리히트는 필사적으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타격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감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 주먹을 두려워하고 던졌습니다. 그가 그 이후로 하늘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리히트가 착륙하기 전에 교도소는 파괴하기 위해 파괴적인 타격을 시작합니다. 그의 자신감과 그의 자신감을 제한합니다. 리히트는 12세를 부탁합니다. 그는 가지만 감옥은 약속합니다. 그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호미엣에 으르렁 거립니다. 리히트는 린의 줄거리 갑옷이 있다고 말합니다. 흰색 그리고 마을 전체가 동의합니다. 감옥은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미스터리. 남자. 그러나 어떻게 궁금해 그는 군대의 일부입니다. 그와의 훈련 후 그는 그의 무술이 최정예 병사들에게만 전수되는 특수기술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군은 그의 체포에 막대한 자원을 쏟았지만 제일은 그가 고작 올인 700 카운트로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히트는 자신이 밀고자 AWP가 아니라고 말하며 친구들을 팔기를 거부하자 제일은 정보를 짜내기 위해 채찍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그가 채찍을 휘두르자 린이 리히트를 보호하며 그가 보이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 그녀를 도왔지만 제일은 그녀의
아이들을 위한 공원 조성 시도에 대해 듣고 그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이 평화롭다고 해서 그녀가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무능하다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상관이 옳다고 하고 사과하겠다고 하지만 리히트는 사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제일의 린에 마을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서 쇠사슬을 자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수갑을 부순 후 제이는 리히트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의 진짜 힘을 숨기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주먹을 날리며 돌진합니다. 그들의 충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들 아래의 모든 땅을 파괴하고 리히트는 마을이 평화롭다고 해서 린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녀가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마을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일의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합니다. 절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린은 혼란 속에 떨어집니다. 제일은 그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지만 리히트는 10배는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 린을 붙잡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엄청 뚱뚱하다고 말하고 케토 다이어트를 하라고 애원하지만 그녀는 그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그의 카운트는 다시 한번 감소합니다. 제일이 그들에게 따라잡고 리히트는 린을 제일에게 던져 그가 그녀를 구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의 복수의 기회였지만 그는 그냥 다시 위로 뛰어오르기로 합니다. 마을 쪽으로 가서 린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그는 그녀에게 뚱뚱한 년이라고 욕하며 당장 떨어지라고 한다. 그는 린이 작업하던 전단지를 보고 이제야 리히트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강철로 놀이터를 만든다. 그는 린에게 그 기반은 자신이 있는 동안만 유지될 것이며 그러니 함께 리히트를 쫓기 전에 기반을 미장할 31일의 시간을 줄 거라고 말한다. 그들은 함께 리히트를 쫓을 것이다. 자신의 신념을 배신한 후 그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는 그 남자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소녀가 고치라고 장난감을 가져오자 그는 드라이버를 만들어 그녀를 돕느라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리히트는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희나는 마침내 그를 찾았습니다. 머리 3개를 굴려가며 까마귀처럼 쨍쨍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희나는 그를 잡고 그가 저 부리를 쓰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설득력 부족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말하고 가면을 벗겨주며 자신은 그를 다른 누구와도 착각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나가 그들을 불러 음식을 먹게 하고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뭔가 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휴, 희나는 리히트의 칼에 정신이 팔렸지만 리히트는 드디어 우유를 마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나나는 그를 밀쳐내며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한다고 희나와 함께 뗄나무를 주워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뗄나무를 모으기 시작했지만 희나는 그에게 약속을 어겼다며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위해 싸운 도시락을 보여주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리히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데이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녀가 없는 동안 따먹을 다른 체리를 찾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희나는 그를 본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 위에서 비행기가 날아왔고 빨간 머리 소녀는 그것을 날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리히트는 그녀가 곧바로 협곡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챘어요. 마침내 날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 비행기는 급강하했고 리히트는 그녀를 잡으려고 절벽에서 뛰어내렸고 추락 직전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어요. 희나가 그들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달려갔을 때 빨간 머리 소녀는 그의 위에 뛰어올라 그가 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그의 두 번째 부리를 조사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자신을 타라고 말했습니다. 리히트가 절정에 달하고 그녀는 사후쾌락의 맑은 정신이 그를 다른 차원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들어 몰려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희나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했고 그 소녀는 자신을 팔모라고 소개하며 그들과 함께라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오두막 안에서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9번째 시제품을 보여주며 이것이 그녀의 최고의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평생 소원은 하늘을 나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나는 능력을 얻게 되면 모든 사람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한 번만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라며
리히트는 그녀의 설계도를 보러 간다. 설계도를 보고 그녀가 계속해서 저지르던 실수들을 발견한다. 이 나라에서 비행에 대한 연구는 금지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다. 하지만 팔모는 어떤 꿈들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꿈이 없다면 사는 게 무의미할 테니까 리히트는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결정한다. 잉크펜을 가져다 그녀의 설계도를 고쳐주기로. 그녀는 그 모양을 보고 마침내 모든 실수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내쫓는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리히트는 자신이 정말로 옳은 일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희나는 그가 분명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한다. 그리고 리히트는 자신의 검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그의 꿈이 무엇일지 궁금해하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해왔는지 묻는다. 그것은 비밀이라고 그는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기 전에 몸을 굴리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목표를 밝히겠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부리로 그녀의 가장 깊은 방어를 뚫고 싶어 한다. 도대체 누가 이 녀석을 키운 거야? 희나는 절정에 달하지만 팔모는 그들이 완료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방해했는지 궁금해한다. 마침내 비행기가 준비되었고 이번에는 그녀가 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한다. 멀리서 리히트는 자신들을 향해 진격하는 군대를 발견하고 팔모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리히트는 검을 뽑아 군대와 맞설 준비를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의 비행기를 파괴하기 위해 베어버립니다. 팔모는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군인들이 와서 비행시험에 대해 들었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파편을 보여주며 낡은 풍차를 고치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군인들이 떠난 후 팔모는 비행기가 작동하더라도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격자들이 평생 그녀를 쫓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히트는 언제든 다시 시도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희나는 그녀가 마침내 성공할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말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팔모는 다시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고 그녀의 횟수는 0으로 떨어졌어요. 그녀의 횟수는 꿈을 이룬 횟수를 기반으로 했고 10으로 시작했으니 모든 시도가 실패했던 거죠.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희나는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청하며 10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어요. 마지막 시도까지 그녀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희나는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청하며 어머니가 빨려 들어가던 날을 떠올렸어요. 희나는 팔모를 구하려고 달려갔지만 손들이 그녀를 밀쳐냈어요. 그들은 리히트를 향해 계속 돌진했고 비록 그가 겨우 막았지만 그들을 떨쳐내자 수수께끼 같은 전기가 그의 몸을 감쌌고 기억들이 그의 뇌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희나는 누군가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했다. 심연으로 보내지는 것이 죽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녀는 다른 세계로 간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희나는 쓰러졌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리히트는 그녀 옆에 쓰러졌고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005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것을 보았다. 다음날 아침 리히트는 희나가 자신에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팔모가 빨려 들어가기 전에 구하지 못한 무력감을 떠올렸다. 그가 해낸 일이라고는 다른 사람의 꿈을 치우는 것뿐이었다. 희나는 결국 깨어났고 리히트가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텐트 주변을 둘러보다가 세수하는 그를 발견했다. 마을 안에서는 매년 열리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지만 리히트는 유일하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희나는 그에게 좀 밝아지라고 말했고 그는 자신이 밝다고 말하며 마을 한가운데서 줄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했다. 리는 마침내 그를 찾았다며 소리치고 그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가두고 변태적인 역할극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며 그를 유혹합니다. 희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리는 계속해서 자기소개를 하며 그녀의 고향에서 사귀었다고 말합니다. 희나는 자기소개를 하고 그들이 함께 여행 중이라고 말하는 동안 그는 그녀의 치마를 쳐다봅니다. 리히트는 엄청난 두통이 곧 닥칠 것을 알고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밀프 밀커스가 그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H 애니메이션의 시작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며 웃지만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고든 램지 스타일의 요리 대결을 벌일 것이고 먹을 것을 줄 피해자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일 수 있게요. 두 사람 모두 복장을 갖추고 리는 신선한 채소를 구하러 마을을 뒤집니다. 상인은 그녀가 얼마나 귀여운 아내인지 감탄하며 장사꾼 기질을 발휘해 더 많은 물건을 사도록 구슬립니다. 동시에 희나는 야생 버섯을 채집하고 거대한 곰이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녀의 함정에 걸려들었고 불쌍한 곰은 자신의 운명을 깨닫습니다. 리는 이미 스튜를 준비하고 있고 나나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자기만의 팬픽을 쓰기 시작합니다. 희나가 곰과 멧돼지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체를 해부하고 마을 전체가 그녀의 능력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년이 뭐 하는 거야? 린의 식사가 준비되고 그녀는 남편에게 그것을 제공합니다. 린이 음식을 맛봅니다. 그는 그것이 그의 지난 짭짤한 비스킷 끼 게임보다 더 맛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가 자신의 얼굴에 짭짤한 비스킷을 뿌리게 하는 것뿐입니다. 남자들은 그의 칭찬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감명을 받지만 희나는 아직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제프리 다머 지하실에서 꺼낸 것 같다며 한 입 먹어봅니다. 역겹다고 말하지만 필은 맛을 보고 싶어 하고 인생 최고의 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그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회는 끝나지 않았고 나나는 그에게 우승자를 고르게 합니다. 그는 둘을 번갈아 보며 둘 다 자신의 고기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제일이 축제를 방해하러 옵니다. 린이 자신을 체포하는 대신 쓸모없는 한여처럼 옷을 입은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릭은 그가 이미 체포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눌렀지만 이제 떠나겠습니다. 제일이 그에게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그의 스파이크가 도시 전체의 바닥을 파괴합니다. 릭은 뭔가를 과시하려는 듯 지나치게 긴 검을 뽑습니다. 그는 제일에게 돌진하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스파이크를 피합니다. 제일은 주먹으로 땅을 내리치며 릭이 왜 지난 결투에서 자신의 진짜 힘을 숨겼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릭을 뒤로 밀치고 돌진하지만 대신 뒤에 있는 분수를 파괴합니다. 릭을 향해 직선 어퍼컷을 날리려던 순간 릭이 피하지 않았기에 마지막 순간에 멈춥니다. 나나가 그들에게 도시 전체를 파괴했으니 그만두고 치우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난장판을 치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을 수리한 후 제일과 릭은 함께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릭을 찾던 중 제일은 황폐해진 마을을 우연히 발견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미 죽었습니다. 틸은 예전에 호수가 있던 자리에 거대한 공허를 발견했고 한 생존자가 그들에게 다가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날에 마을의 호수가 거대한 구멍으로 바뀌었고 그 깊은 곳에서 6개의 날개를 가진 거대한 녹색 악마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날아오르며 그들에게 불꽃 하나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자일은 그 피해가 투표함을 든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며 어떤 종류의 투표함이 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자신이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 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릭은 자일에게 음료를 건네려 하지만 자일은 장난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철이 다시 활성화되고 그는 창을 릭의 눈앞에 겨누며 파괴된 마을에 대해 알립니다. 그것에 책임이 있는 자는 심연의 악마였고 자일은 릭이 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가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나가 사과 식초를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하고 그 말에 제이리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과 식초를 마셔보자는 나나의 제안에 제이리는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 피지 포도주스를 전부 주문합니다. 릭은 그에게 주스를 마시게 하려는 그를 변태라고 부르지만 제이리는 린의 옷차림에 더 충격을 받습니다. 병들이 비워지는 게임이 시작되고 제이리는 릭에게 정보를 캐내려 하지만 릭은 더 빨리 마시라고 재촉하고 결국 둘은 먼저 병을 비우기로 합니다. 술 게임이 시작되고 제이리는 릭에게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릭은 더 빨리 마시라고 말하고 결국 둘은 먼저 병을 다 비우기로 합니다. 그들의 화는 매니저를 부르는 캐럿만큼 빨리 커지고 여자들은 이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나나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으며
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준 돈만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지도 몰라요. 그녀는 긴 병을 목구멍에 넣고 모든 액체를 마셨습니다. 한편 포도주스가 린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녀는 이 프로그램의 최고의 여자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릭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에 억눌린 욕망이 쌓여가고 있고 그래서 희나에게 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동시에 두 남자는 서로의 입에 병을 넣고 모든 액체를 마실 때까지 마십니다. 그들의 행동이 너무 수상해서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 여자애들은 그중 한 명에게만 관심이 있고 누구 무릎에 앉을지를 두고 싸워요. 나나는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그래서 그의 입에 봉인된 오줌을 부어요. 하지만 그가 그녀를 밀친 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필히 이 마을에도 거대한 구멍이 나타났다고 밝혔어요. 제일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생존자들은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고 소리쳤고 제일은 모두를 대피시키려고 서둘렀어요. 릭은 전에 이 소리를 들었던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제일에게 모두 후퇴하라고 명령합니다. 제일은 리크가 무언가 알고 있음을 깨닫고 마침내 시면에서 악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리크는 눈물을 글썽이며 폐기물 전쟁 후에도 어떻게 저것들이 여전히 날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거대한 헬리콥터가 조준하여 사격을 시작하지만 제일은 그것의 공격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 하다가 헬기가 철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헬기는 그들의 뒤쪽에서 측면 공격을 시작하고 제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 방벽을 세웠고 리크는 모두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제일은 자신에게 지휘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릭은 자신의 군 계급을 밝히며 대령으로서 지휘를 맡겠다고 말합니다. 헬리콥터는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 릭을 향해 사격을 시작하지만 그는 모든 공격을 피하며 헬리콥터를 향해 돌진합니다. 헬리콥터는 지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지만 릭은 그것을 베어 떨어뜨리고 하늘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는 기둥을 튕겨 더 높이 날아오르려 하지만 모든 것을 잡는 팔들이 그를 에워싸고 지상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들은 헬리콥터를 향해 손을 뻗으려 하지만 높이 제한 때문에 헬리콥터가 그들 위를 날아다니며 계속해서 지상으로 사격을 가합니다. 릭은 다시 한번 기둥에서 뛰어내리려 하지만 그것만물이 그가 가까이 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중 하나를 공격하고 역시나 수수께끼 같은 전기가 그의 몸을 감전시킵니다. 희나는 그들에게 릭을 도와달라고 애원하지만 제일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군이 만물을 공격하면 처형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릭은 고통을 참으며 깊은 구덩이 팔을 계속해서 베었고 그것에 맞아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희나는 누군가가 그를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이 안경을 벗고 린에게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묻습니다. 린은 자신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제일은 계속해서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말하며 팔 쪽으로 기둥을 곧장 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향해 3개의 철 기둥을 더 쏘아보내며 자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법을 어기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린은 자신의 시력도 갑자기 나빠졌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향해 공격을 가하며 나머지 군대에게도 따르도록 고무합니다. 릭은 그들이 만들어낸 기회를 포착하고 헬리콥터를 베려고 앞으로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광경에 그의 온몸의 뼈가 충격에 휩싸였다. 위에서 쏟아지는 총알 세례의 헬리콥터는 추락하여 시면으로 떨어지고 위에서 하얀 피부의 여자가 나타나 순식간에 사라지며 그의 머리 뒤에 총구를 겨눈다. 릭은 그녀를 소나로 알아보고 그들 중 한 명이 제일의 배에 직접 총을 쏘고 그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진다. 그녀는 자신을 추격의 에이스라고 소개하며 모든 것을 잊어달라고 애원하지만 결국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려고 총격을 시작한다. 릭은 그녀에게 뛰어들지만 소나는 그를 붙잡고 돌아와서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를 그리워했다고 말해요. 그는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애원합니다. 그녀가 하는 짓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항상 그의 과거 명령, 그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것을 끝내라는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생겼다면서 그를 밀치고 사람들에게 총을 쏩니다.
릭은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총알을 피하려 하지만 총알이 그의 검을 피해 그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녀의 특수 능력, 몇 번을 피하든 목표물을 계속 따라가는 총알의 힘입니다. 총알은 땅으로 향하며 그의 척추를 으스러뜨립니다. 총알이 땅으로 향하며 그의 척추를 박살냅니다. 희너는 그를 구하려고 달려들지만 군인들이 그녀를 제지하고 나나를 붙잡습니다. 그의 모든 친구들이 제압당했고 소나는 그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합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을 구하고 싶다면 예전에 로이토 선배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지휘관 중 한 명이 아이에게 무기를 겨누자 그녀는 아이를 구하고 싶다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애원합니다. 그 아이가 총에 맞는다면 어떤 색깔의 꽃을 만들었을까? 얼마나 밝고 예뻤을까 궁금해합니다. 그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녀는 그가 점점 더 참기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릭은 아이를 위로하며 자신이 구해줄 거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아이를 반드시 구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소나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날아가면서 병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방아쇠가 당겨지지만 소나가 뒤돌아보니 병사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지키던 병사들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릭은 자신이 그만두라고 말했고 그녀가 바라던 대로 그녀를 끝낼 것을 약속합니다. 나나는 그를 멈춰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병사는 희나에게 총을 쏠 것이라고 경고하자 릭은 희나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녀가 그의 목표를 물었던 때를 기억하고 제일이 그에게 진정 누구냐고 물었던 때를 기억하며 그는 마침내 그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것을 밝힙니다. 그는 희나를 지나쳐 그녀를 짓누르던 병사를 날려버리고 자신의 목표는 이 나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목표는 이 나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소나는 자신이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던 사령관의 가면을 보고 흥분했고 그에게 지금 자신을 끝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릭은 두 에이스가 싸우는데 필요한 두 단어를 말하라고 소나에게 상기시켰고 소나는 자신의 모든 별을 걸겠다고 말했고 릭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나와서 그들을 둘러쌌고 소나는 릭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뛰어들어 계속해서 총알 폭풍을 뚫으려 했지만 고전하는 그를 보며 희나는 소나의 수치가 릭보다 훨씬 높은 37전임을 알아챘다. 결국 그녀의 총알이 그의 갑옷을 뚫었고 그는 건물에 부딪혀 쓰러졌다. 희나는 그를 구하러 달려가려 했지만 필이 진정하라고 말했다. 그가 제일과 싸운 이후로 그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자신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가진 남자와 싸우고 있었지만 릭은 여전히 그를 막아냈으므로 그는 자신의 진짜 힘을 숨기고 있을 것이다. 릭은 손에 묻은 토마토 소스를 보고 그것을 얼굴에 묻혔다. 일어선 그는 자신의 진짜 힘을 풀어놓았다.